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프트웨어 공학 문혜영 교수입니다. 우리가 설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어떤 설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자료 설계가 있고, 구조 설계가 있고, 인터페이스 설계가 있고, 절차 설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료 설계입니다. 자료 설계다라는 것은 이제 설계에 있어서 하는 첫 번째 작업이 되고요. 이제 설계를 하기 전에 뭘 했어요? 분석을 했죠. 요구사항 분석에서 생성된 여러 모델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자료 구조로 변환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보 운입과 자료 추상화에 대한 개념은 자료 설계를 위한 기초를 제공을 합니다. 자, 자료 구조로 변환을 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 될까요? 자, 사용자가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거를 구현을 하려면 이렇게 구현을 해야지 라고 했겠죠. 예를 들어서 병원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병원에서 이제 환자가 있을 거죠. 환자에 대한 이름이 있을 거죠. 이름은 문자로 해서 몇 바이트 받아들여서 어찌어찌 해야지, 이런 이제 자료 구조가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 설계입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구조를 개발을 하는 거고,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것이고, 프로그램에 처리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모듈을 분해하고, 또 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자료에 대한 흐름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설계 절차를 보면은 정보 흐름에 대한 유형을 설정을 하고, 흐름의 경계를 표시하고, 자료 흐름도를 프로그램 구조로 사상하고, 제어 계층을 분해시켜서 정의하고, 경험적 방법으로 구체화를 시킨다. 자, 이게 이제 구조적 설계 절차가 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설계는 무엇일까?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들의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죠. 소통을 하는 거죠.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상호작용하는 시스템, 또 사용자가 이제 어떻게 통신을 할 것인지 기술하는 거죠. 세탁기와 내가 어떻게 인터페이스가 되죠? 전원 단추를 눌러야지 전기가 들어오죠. 그런 상호작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모듈 사이, 소프트웨어와 정보 생산자, 소비자 사이, 또 소프트웨어와 사용자 사이, 이런 인터페이스 설계로 나눠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세탁기의 인터페이스가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들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를 할 때 뭔가 잘못 눌러서 오류 메시지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점수를 입력하는 난에 문자가 입력이 되면 어때요? 잘못되었죠. 그거를 쉽게 설명을 해줘야죠. 에러 메시지로. 숫자로 입력을 하세요.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오류 메시지에 대한 지침입니다. 일단은 어때요? 이해하기 쉽고 쉬워야 되겠죠. 오류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설명이 제공돼야 됩니다. 숫자로 입력하세요. 취소를 누르고 다시 입력하세요. 라는 식으로 오류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설명이 적어져 있어야 되고, 소리나 띵하고 소리나 또는 색으로서 듣고 보기 쉽도록 의미를 전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너 바보니? 내가 몇 번 말했니? 그거 숫자로 입력하라고 했잖아. 이런 부정적인 내용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구조적인 설계 절차, 그 다음에 오류 메시지에 대한 지침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절차 설계다, 또 프로시저 설계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나누냐면 그래픽 설계 기법과 프로그램 설계 기법으로 나누고, 흐름도, 그래픽 설계 기법에는 다시 흐름도와 NS 차트로 나눠요. 그래서 이 흐름도와
NS 차트, 또 프로그램 설계 언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 설계는 데이터 설계, 또 아키텍처, 구조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진 후에 수행되는 설계 작업입니다. 그래서 모듈이 수행할 기능을 절차적인 기술로 바꾸는 것이고요. 프로시저 설계는 그래픽 설계 표기법, 프로그램 설계 언어 이것들을 사용해서 나타내고요. 자, 그래픽 설계 기법으로는 그림으로 프로시저를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처리 절차를 기술하는 것으로서 흐름도와 NS 차트로 나눠지게 됩니다. 흐름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흐름도는 여기서 기호가 박스는 네모 박스는 처리 단계입니다. 이라는 거죠. 다이아몬드 마름모는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논리 조건 뭐뭐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 화살표는 제어에 대한 흐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순차 구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한다, 이를 닦는다, 세수한다, 밥을 먹는다, 학교 갈 준비물을 챙긴다, 뭐 걸어서 간다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열된 게 순차 구조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반복 구조입니다. 주어진 조건을 만족한가요? 네. 네, 그리고 또 여기서 이렇게 또 이렇게 반복하는 거죠. 계속 반복을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10보다 작나요? 라고 해서 계속 하고 이제 하다가 아이가 10보다 크게 되면은 이제 빠져나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를 어때요? 이 조건에 만족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계속 도는 거죠. 이게 반복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문은 네입니다. 자, 비가 오고 있나요? 라고 물어봐. 비가 오고 있나요? 네, 그러면 우산을 챙긴다. 아니요이면 우산을 챙기지 않는다. 그래서 뭐 학교에 간다.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우산을 챙길까? 챙기지 말까? 라는 걸 선택하는 선택 구조가 되고요. 케이스입니다. 뭐 I 값을 가지고 네, I가 1인가요? 네, 그러면 뭐 서울 이렇게 표현하고 아니요 내려오면 이번에는 I가 2인가요? 뭐 부산 이런 식으로 부산을 출력하시오. I가 3인가요? 네. 그러면 또 뭐를 출력하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나타내는 게 바로 케이스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문장은 우리가 C, 자바에서 한 번 더 언급이 될 거고요. 이게 이제 선택문을 할 때 이제 언어에서 if문을 사용하거든요. if문도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언어 쪽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을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흐름도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죠. 순차 구조, 반복 구조, 선택 구조, 그 다음에 케이스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프로그램 언어에서 네, 선택할 때는 if 문장을 쓰고 또 이제 케이스 문장을 씁니다. 네, 1이냐 2이냐 이렇게요. 반복문을 쓸 때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for 문장을 많이 쓰죠. 그 외에도 프로그램 언어마다 사용되는 반복문의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NS 차트가 있습니다. 나시 슈나이더만 차트다라고 해서 논리의 기술에 중점을 둔 도형을 이용한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박스를 기본 요소로 해서 순차 구조, 반복 구조, 다중, 선택, 선택 이렇게 나눠집니다. 핵심적인 것은 자, go to 문 없어요. 자, 화살표 없어요. 입니다. 그리고 얘는 조건이 이제 이렇게 복합되어 있는 곳의 처리를 시각적으로 명확히 식별하는 데 적합하고요. 선택과 반복 구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기 쉽고 코드 변환이 용이하다라는 이제 특징, 단일 입구와 단일 출구로 표현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순차 구조는 1번 처리하고 2번 처리하고 3번 처리합니다. 반복 구조의 화일문입니다. 화일 안에 조건을 쓰는 것이고요. 이 조건에 의해서 이제 실행될 명령어들이고요.
선택 구조는 이 조건에 만족한가요? 네. 그러면 이 명령어. 아니요. 그러면 이제 이 명령어. 비가 오나요? 네. 그러면 우산을 챙깁니다. 비가 오나요? 아니요. 그러면 우산을 무거우니까 챙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중선택 구조다라고 한다면 특정한 변수에 의해서 1이면 명령어, 2이면 이 명령어, 3이면 명령어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 여러 개의 선택 중에서 선택하는 것을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프로그램 설계 언어 PDL이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 디자인 랭귀지다라는 것으로서 영어 단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구조적 프로그램의 제어 구조를 기술하는 것이고 의사 코드다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듈의 논리를 설계할 때 사고 과정을 체계화하는 방법이 되고요. 하향식 접근 방식,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접근 방식이고 논리의 전체 흐름을 표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프로그램 언어와 유사한 서술적 표현에 의해서 프로그램, 설계, 시스템의 검토에 사용하고 문서화 기법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순서도 대용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사용자의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한다라는 거고요. 자, 기본 구조로서는 순차 구조, 선택 구조, 반복 구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현입니다. 구현이다. 우리가 앞에서 뭐를 했냐면 요구사항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설계를 했죠. 이제는 구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생성된 결과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하는 것을 구현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생성된 설계 명세에서 문서화된 것이 있겠죠? 그거를 이제 컴퓨터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컴퓨터가 알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단계다, 코딩 단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구현은 설계를 철저하게 반영을 시켜주고 디버깅, 변경, 검사가 용이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구현 단계에서는 무슨 언어로 할 것인지 프로그램 언어를 결정을 하고 코딩 스타일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 언어를 선택을 할 것이냐?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정하는 기준으로서는 과거의 개발 실적, 또 대상 업무에 대한 성격, 개발 담당자에 대한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언어도 유행이라는 게 있어요. 과거에는 C 언어, 요즘에는 또 자바, 파이썬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구조적 프로그래밍이라고 있는데 구조적 프로그래밍은 다익스트라에서 제안된 것이고 신뢰성 있는 소프트웨어 생산, 코딩의 표준화를 위해서 개발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조적 프로그래밍의 기본 제어 구조는 순차, 선택, 반복이 됩니다. 순차는 명령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우리 앞에서 배웠죠? 선택은 특정 논란의 기초에서 명령을 선택하는 거. 순차는 이렇게 되고 아침에 옷을 입는다, 밥을 먹는다, 학교에 간다. 선택은 어때요? 비가 오나요? 네. 그러면 우산을 챙긴다. 아니요. 그러면 우산을 챙기지 않는다. 학교에 간다. 이런 식인 거죠. 반복은 수면을 제공합니다. 라면을 끓이는데 3분 끓이면 맛있대요. 3분이 되었나요? 아니요. 계속 끓인다. 이런 식으로 반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순차 선택 반복을 사용하면 프로그램의 복잡도를 줄여주고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라는 거고요. 구조적 프로그래밍에서는 고투가 없어요. 몇 번지로 가세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테스트하기가 쉽고 또 프로그램을 읽기도 쉬워요. 위에서부터 이제 아래로 되어 있는데 고투문이 있으면 고투 100, 100번 가서 읽고 고투 300, 300번 가서 읽고 고투 500, 500번 가서 읽고 이런 이야기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투문이 없기 때문에
훨씬 프로그램 분석하기가 용이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류 없는 프로그램 구성으로 폼지를 향상시킨다라는 거고요. 구조적 프로그램의 규칙입니다. 프로그램의 제어 흐름을 선형화한다. 한쪽으로 가게 한다. 단일 입구와 단일 출구만 가지게 한다. 제일 중요한 거 고투문을 사용하지 않는다. 순차, 선택, 반복 세 가지의 기본 제어 구조를 사용을 한다. 자,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보면은 우리가 분석을 했죠. 네, 그 다음 뭘 했어요? 설계를 했죠. 네, 그 다음 뭐 했어요? 구현을 했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이 소프트웨어 테스트다라는 것은 이제 노출되지 않은 숨어있는 결함을 찾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작동시키는 일련의 행위, 절차다라는 거고요. 하는 목적은 뭐죠? 테스트를 하는 목적은 오류 발견에 있습니다. 오류 발견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품질을 평가하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물건을 하나 샀는데 계속해서 오류가 생겨요.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해서 품질은 떨어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품질이 좋다라는 것은 이제 오류가 없는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평가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테스트하는 과정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 테스트하는 기법에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화이트박스 테스트와 블랙박스 테스트로 나눠볼 거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디버깅이다 라는 용어가 나올 거예요. 디버깅이다 라는 것은 이제 오류를 찾아서 제거하는 거예요. 오류가 있다 라는 것은 결함이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노출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결함을 없애는 작업을 우리는 디버깅 한다라고 그래요. 물론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화이트박스와 블랙박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화이트는 여러분 보통 이제 같은 천을 가지고 봤을 때도 흰 색깔 하면 안에가 비치죠. 그래서 이 화이트박스는 안에 걸 검사하는 거예요. 안에 논리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사하는 거고요. 블랙박스 테스트는 안에를 보지 않아요. 그냥 겉에 시동이 잘 걸려서 자동차가 잘 굴러가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자세한 것은 바로 뒤에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종류 자체도 중요해요. 화이트박스 종류가 아닌 것은 블랙박스 종류가 아닌 것은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 경로 검사, 제어 흐름 테스트, 분기 테스트, 제어 구조 검사고 제어 구조 검사는 다시 조건 검사, 루프 검사, 데이터 흐름 검사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요. 블랙박스 테스트는 동치 분할 검사, 경계각 분석, 원인 효과 그래프 검사, 오류 예측 검사, 비교 검사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하는 목적은 뭐냐라고 본다면 한마디로 말한다면 오류의 발견이죠. 근데 오류가 있는지 바로 발견되면 모르겠지만 오류가 어떤 상황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잠재되어 있어요. 잠재되어 있는 오류를 발견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숫자 나누기 n을 해가는데 다시 볼까요? 네, 숫자 나누기 n을 해가는데 이 n은 0이 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이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는지 보는데 n을 계속 감소시켜 나가다가 0이 되면 오류가 나오는 거잖아요. n이 0이 되기 전까지는 오류가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근데 이걸 찾아낸다 그죠. n이 만약에 0이 되면 오류다라는 거, 잠재된 오류를 발견하는 거고 기술적인 기능, 성능을 확인합니다. 테스트를 하면서 문제점이 없는지 그 다음에 사용자 요구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시키기 위한 거죠. 오류 없는 제품을 받았을 때 사용자의 만족도는 더 높겠죠. 그러면서 제품에 대한 신뢰도도 향상이 되겠습니다. 화이트박스 테스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이트박스 테스트하면 우리가 이제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 논리 위주의 검사 방식이다. 모듈 안에 작동 방식을 살펴보는 것이다. 또 소프트웨어의 내부 소스 코드를 찬찬히 살펴보면서 오류가 없는지 테스트하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내부의 논리 구조, 복잡도 등에 대한 테스트고 모듈 안의 논리 구조를 검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식 코드를 모든 문장을 한 번 이상 꼼꼼하게 살펴보고 수행하면서 테스트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부 소스 코드를 하나하나씩 살펴봄으로써 실행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고 어떤 경로로 실행이 되는지 또 불필요한 코드는 없는지 또 테스트되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소스 코드를 하나하나씩 살펴보기 때문에 어때요? 많은 시간과 또 분석을 필요로 하겠죠. 하지만 또 좋은 점은 오류가 발생되는 그 결함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박스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 일단은 기초 경로 검사가 가장 대표적인 화이트박스 테스트가 되고요. 제어 흐름 테스트, 분기 테스트, 제어 구조 검사 등이 있고 그 제어 구조 검사에는 조건 검사, 루프 검사, 데이터 흐름 검사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초 경로 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대표적인 화이트박스 테스트가 되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실행 경로의 기초를 정의하는데 지침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초 경로 검사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원식 코드를 기초로 해서 이제 얘가 흐름도를 작성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흐름도의 논리적인 복잡도를 측정을 합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경로들의 집합, 기초 집합을 결정합니다. 경로들의 집합을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로를 실행시키는 검사 사례를 선정을 합니다. 자,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어 흐름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제어 흐름도다라는 것은 제어에 대한 흐름을 표현하기 위한 그래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그래프다 또는 흐름 그래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생긴 게 바로 제어 흐름도가 돼요. 조금 복잡하게 보이나요?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는 절차적 명령문을 나타내는 것이고 명령문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화살표가 어느 쪽 방향으로 가는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역이다라고 있습니다. 화살표와 노드로 둘러싸인 하나의 구역입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외부 구역도 하나의 영역으로 포함이 됩니다. 자, 뭐가 있느냐? 순서 구조. 이렇게 생긴 순서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때요?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선택 구조가 됩니다. if 문장. 그 다음에 while 반복 문장입니다. 자, 여기서 이거를 수행을 하고 다시 또 이렇게 오고 있죠. while 반복 구조가 되고요. 자, 언제까지 반복을 해라. until 반복 구조가 이런 모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1이면 뭐, 여기서 1이면 뭐, 2면 뭐, 3이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케이스 구조.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어 흐름도를 이렇게 보면은, 제어 흐름도에 보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노드와 화살표로 둘러싸인 부분, 여기가 영역이 되죠. 자, 또 어때요? 여기도 영역이 되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영역이 되죠. 그 다음에 바깥 부분도 영역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 제어 흐름도에서는 영역이
4개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순환 복잡도가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의 논리적인 복잡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고 이 프로그램 어느 정도 복잡해 라는 거죠. 그래서 예시를 4가지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순환 복잡도를 계산하는 식이 있는데 그거는 2 빼기 n 더하기 2다 라는 건데 2는 뭐냐면 화살표수 n은 뭐냐면 동그라미 즉 노드수예요. 화살표 수에서 노드수를 빼가지고 더하기 1을 해라. 자, 얘는 화살표가 하나군요. 그럼 1에서 노드는 몇 개예요? 2개. 그 다음에 더하기 1을 하시오. 그럼 1이라는 값이 나왔죠. 얘는 화살표가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4개죠? 4개. 노드가 몇 개인가요? 4개. 그 다음에 더하기 2 하니까 2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보기도 어때요? 1번과 2번을 살펴봤을 때 2번이 더 복잡한 거죠. 그래서 숫자가 1번보다는 더 크게 나왔군요.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볼까요? 이거 노드가 몇 개인가요? 화살표가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4개가 되죠. 자, 노드가 몇 개인가요? 5개가 되죠. 그 다음에 더하기 2 해주면 값이 얼마요? 1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더 복잡하군요. 1번, 2번, 3번보다는 2번이 복잡하군요. 자, 4번은 좀 여러분이 봐도 좀 복잡한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화살표 수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 6개인가요? 네. 노드 수가 몇 개예요? 4개예요. 더하기 2를 해보세요. 그랬더니 3이라는 값이 나왔죠. 그래서 이 4가지를 봤을 때도 이 계산식에 의해서 보면은 4번이 가장 복잡하군요. 눈으로 봐도 어때요? 4번이 가장 복잡한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순환 복잡도를 계산하는 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화이트박스 중에서 제어 구조 검사가 있고 제어 구조의 검사의 종류에는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조건 검사는 프로그램 모듈 내에 있는 논리적인 조건을 검사를 하는 검사 기법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있는 각 조건을 검사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방법이고 조건 검사 범위에 대한 측정이 간단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루프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조건 검사, 루프 검사는 이제 루프, 반복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해당된 부분을 이제 계속 반복해서 수행을 하고 주어진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수행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루프, 반복 구조에 초점을 맞춰서 실시하는 검사 기법입니다. 그래서 루프 검사의 종류에는 또 몇 가지가 있죠. 단순 루프가 있고 또 중첩된 여러 개를 쓰는 중첩 루프가 있고 또 연결 루프가 있고 또 비구조적 루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사용해서 정의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루프 검사를 통해서 초기화에 대한 오류, 초기값에 대한 오류, 그 다음에 이제 증가하면서 하나씩 증가해 가면서 이제 이 조건에 만족하면 다시 반복해라. 그런데 그런 증가값에 대한 오류, 그 다음에 경계값의 오류, i가 10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해라. 이런 이제 그 경계값에서 이제 오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1부터 10까지 출력을 해야 되는데 i가 10보다 크거나 같다. 1, 2, 3, 4, 5, 6, 7, 8, 9를 출력을 하고 싶거든요. i가 10보다 작다. 10으로 해야 되나? 9로 해야 되나? 11로 해야 되나? 이런 경계값에서 이제 좀 여러분들 생각을 여차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오류 등을 이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데이터 흐름 검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변수에 대한 정의, 변수 사용의 위치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실시하는 검사 기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블랙박스 테스트요. 블랙박스 테스트는 어때요? 안에를 보지 않습니다. 블랙하면 검정색 해가지고 안에를 볼 수 없는 그런 천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작동 방식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원리는 모르고 소프트웨어의 동작을 검사하는 그런 방법이 되고 내부를 내부 본다 안 본다? 보지 않는다라는 특징 꼭 기억해주고 입력값에 대한 내용, 출력값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기능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테스트 기법이 됩니다. 그래서 각 기능이 완전히 작동이 된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검사가 되겠고요. 이 해당된 소프트웨어 기능이 의도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입력은 적절하게 받아들였는지, 출력은 정확하게 생성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입력, 올바르지 않은 입력, 그러니까 올바른 입력에 대한 내용, 올바르지 않은 입력이 들어갔을 때 얘가 어떻게 하나라는 걸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는 무슨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는가와 같이 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징, 요구사항에 초점을 맞춰서 검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당된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이 소프트웨어는 뭐 하는 데 사용이 되는데요? 출력하는 데 사용이 되나요? 이런 식으로 뭘 작동을 하는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검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설계된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검사하는 기법으로서 기능 검사라고도 한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원식 코드 보지 않습니다. 네, 결과가 뭐가 되는지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입출력 위주의 검사 방식이다. 입력은 적절하게 받아들였나? 출력은 정확하나? 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사용이 되는 방식입니다. 자, 동치분할 검사가 있습니다. 동치분할은 입력 자료에 초점을 맞춰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등 분할 기법이라고도 한다라는 거죠. 자, 입력 조건에 만족한 입력 자료를 만들고 입력 자료에 타당하지 않은 자료를 만들어요. 5대5로 만들어서 균등하게 이럴 땐 이렇게 나오고 저럴 땐 저렇게 나온다 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당 입력 자료에 맞는 결과가 출력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입력 자료에 의한 테스트라는 거죠. 그래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만족하지 않은 데이터를 동등하게 5대5로 해서 입력을 해가지고 결과를 보는 거다라는 거고 경계값 분석입니다. 경계값 분석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입력 조건의 중간값보다 경계값에서 오류가 발생될 확률이 높더라. 0에서부터 10까지의 데이터를 입력을 해라. 그럼 이 경계치, 이 데이터에서 오류가 발생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입력 조건의 경계값을 이제 가지고 검사를 진행을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다음에 원인 효과 그래프 검사다라는 것은 입력 데이터 간의 관계, 자, 출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효용성이 높은 검사 사례를 선정해서 검사하는 기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 조건, 입력의 외부 명세에 의한 입력 조건과 그 입력으로부터 발생되는 출력이 있겠죠? 이것들의 이제 관련성이다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연결시킨 그래프로 표현해서 검사하는 기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류 예측 검사다라는 겁니다. 자, 과거에 예측하는 거죠. 과거에 이러이러한 때 오류가 발생을 했어. 그래서 확인자의 감각으로 검사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블랙박스 테스트로는
찾아낼 수 없는 오류를 찾아내는 일련의 이제 보충 검사다라는 거죠. 또 데이터 확인 검사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비교 검사는 이제 여러 버전의 프로그램에 동일한 검사 자료를 제공을 해가지고 동일한 결과가 출력되는지 검사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 기출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베타 테스트가 있고요. 거기 이제 설명이 나왔고, 베타 테스트가 있고, 자, 여러분이 알파 테스트가 있습니다. 알파 테스트는 회사 내부에서 개발자와 함께 이루어지는 테스트입니다. 베타 테스트는 이제 개발자 없이 일반인들이 이제 개발자 없는 상황에서 테스트를 해보는 것을 말을 합니다. 1번에 있는 고객 사이트에서 사용자에 의해서 수행이 되는 방식이 되고 있고요. 회기 테스트는 한 모듈이 다른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검사하는 것. 화이트박스는 모듈 내부의 구현보다는 입출력에 의해서 기능을 검사한다 그랬는데 말이 틀렸죠. 화이트박스는 뭐라 그랬어요? 내부를 살펴본다 그죠. 흰 선을 안에가 비치니까 내부를 보는 그런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또 4번에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분량, 빈도로 자원을 요청할 때의 영향을 감시하는 그런 테스트의 기법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3번이군요.